최정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놓고 계신데, 오늘 처음 들어오셨죠? 아, 어리버리. 아,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아, 마이크가 안 끄는 걸로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이시고. 그 저번에 참석을 안 하셔서, 어, 그,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직종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4억 원 정도, 4억 4천 정도까지를 이제 주겠다고 공고가 났다고 하는 거고, 한국에서도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는 이제 그 이 시니어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1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제 직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1억 원이 되면 이제 전문직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변호사, 의사, 뭐 기자, 아 소위 인제 그 전문직으로 이야기했던 인제 그런 유형의 인제 직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인제 관심 사항이 되는 건데, 뭐 인문계를 나온 사람이 유리하냐, 뭐 그동안 인공지능 엔지니어 쪽이 유리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다가 지금은 우선 인제 좀 글쓰기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글을 써도 인제 이렇게 좀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그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 이제 그런 능력이 그 어떤 연봉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번을 질문해서 원하는 값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걸 한두 번에 질문해서 이렇게 받아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건 인제 AI와 대화를 하는 요령을 잘 이제 체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도 챗GPT 3.5, 4.0,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만든 뭐 프롬프트 지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대히트작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빙챗, 그리고 카카오톡, 아수업, 에스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써보고 있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빙챗이 좀 유리한 것 같고, 엔지니어들 쪽은 챗GPT 쪽을 아직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어 프롬프트에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또 그 묘사를 좀 이렇게 예 대화하듯이 묘사를 해 줘야 AI가 더 잘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예 뭐
윤 대통령하고 뭐 한일 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기사로 써줘라고 했을 때 그냥 기사 써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자라고 생각해라. 프롬프트한테 프롬프트 그 AI 보고 정체성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기자야. 네가 기자라고 생각하고 또 기사라고 하는 게 대개는 마감 시간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는 상황에서 기사를 써줘 이렇게 하면 좀 더 명료한 기사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성 한 분이 잠깐 지금 들어오려고 했다가 또 끊겼네요. 우리 차정원 선생님은 연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니어입니까? 아니면 좀 젊은 분입니까?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50대, 60대, 70대가 이렇게 온라인에 들어와 보니까 50대, 60대, 7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왕 초보로 블로거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한번 그 블로거를 1대1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신세계가 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일일 일포 하는 거 하루에 한 꼭지씩 계속 그 글을 쓰거나 뭐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이제 이 온라인에 적응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크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문을 완전히 바꾸면서 제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거를 그 이 하나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유튜브도 들어오게 하고 인스타그램, 틱톡,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책자를 낸 뭐 크몽 책, 그다음에 유페이퍼라고 그런 이제 정식 작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쭉쭉 돼가지고 그걸 이제 콕콕콕 누르면 또 이제 저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쪽 전문가인데 발달장애인 미술 작품을 그 네이버 어,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이제 올려놓고 나름대로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콕 찍으면 바로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생산한 콘텐츠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흥미롭고 이제 가장 최근에 생산한 것은 이제 우리가 5월 26일 날 인천대교 기념관에서 그 발달장애인 청년 미술 작가 9명 전시회를 하는데 그 창작 공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15초 이렇게 쭉 찍었거든요. 어, 제가 멘트 한 두 마디 정도 하면서 15초 정도 찍었는데 그게 거의 1000회 정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현장을 중심으로 이 콘텐츠가 생산이 되면 어, 반응이 온다. 거기에는 뭐 미술품 이제 임대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 그 어떻게 보면 장사 속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거의 하루 어제 갔으니까 하루가 이제 지금 경과되는 시점인데 거의 1000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그 생산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 입장에서는 독자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맛에 또 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어 그렇게 인제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쌓이게 되면 쪼금 더 어 어떤 경우에 독자들이
호응을 하는구나. 또 나는 정성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10회가 넘어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는 왜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AI가 이제 만들어 놓은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아니라 아바타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또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성우 목소리를 흉내낸 아바타 목소리로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준 그 영상을 그냥 갖다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좀 색다르다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거, 그런 쪽에 더 호응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월 말에 이걸 이런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해서 한번 무료 강좌를 열었더니 3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30명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한 7, 8명으로 시작을 하고 강의에 집중하다가 그 30명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전체 현황을 보니까 30명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분야가 어 관심이 뜨겁구나. 관심이 뜨겁구나. 이제 그런 거는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소위 인제 그 후기라고 그러잖아요. 강의에 대한 후기를 받아왔는데 20명이 이렇게 자기 이메일 밝히고 "오늘 강의 뭐 잘 들었다." 그리고 인제 뭐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들었는데,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기자 출신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떤 부분은 뭐 당신이 조금 더 진면목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인제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리고 인제 제가 했던 게 인제 AI를 이용하니까 인제 뚝딱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루라고 하는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해 줬는데, 그거 보고도 굉장히 사람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도 도구고 부루도 도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인제 뭐 PPT도 저도 전에는 잘 못 만들었는데 PPT 이것 자체가 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엑셀, PPT 뭐 이런 것들을 인제 갖고 있잖아요. 빙체하고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또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엑셀 쓰고 뭐 파워포인트 쓰고 워드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AI하고 빙챗하고 결합이 되고 또 그 그림도 그려지잖아요. 빙챗에다가 뭐 빨간 머리 앤을 뭐 이렇게 인제 그려 달라고 하면 4 장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자책에 사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지난번 강의에서 한번 보여 드렸는데, 그렇게 나는 명령해서 그림 4 장을,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단지 프롬프트에다가 명령했을 뿐인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본만 원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부루 같은 데는 아예 이렇게, 예전에 뭐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애를 먹었던 게 대본이 없어서 애를 먹은 건데, 그게 지금은 어 빙챗에다가 한마디 툭 던지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뭐 벚꽃길에 대한 소설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운중로
벚꽃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정창교가 거기서 어떤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나눈 이야기를 소설로 써줘. 베스트셀러 작가처럼 소설로 써줘. 이렇게 하면 이게 뭐 A4 용지 한 장은 금방 나오고 한 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써줘. 이러면 또 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길어가지고 앞부분만 잘라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또 환호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창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AI하고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이제 융복합이 되는 거예요. 융복합이. 그래서 미국의 뭐 이렇게 그 유명한 그림대에서 그 대상을 받았던 작품도 AI한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8시간 동안 질문을 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값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이게 창작물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거냐에 대한 논의 끝에 이걸 그린 거는 AI가 그렸더라고 하더라도 그 창조적인 생각, 명령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품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AI 작품이 최초로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최정원 선생님은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AI를 활용해서 유튜브 그런 영상 쪽을 관심 있어 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책을 쓰는데 관심이 있으신지. 근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크몽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글쓰기 모임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적게는 한 뭐 35만 원도 내고 많게는 그 이상도 내고 해서 글쓰기 모임을 뭐 한 4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글은 쓰는데 이거를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이번에 이제 전지혜 작가라고 하는 젊은 여성인데 그분한테 얼떨결에 이렇게 강의를 받다가 그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던 그런 원고들이 이번에 순식간에 3개를 다 등록을 했죠. 아마 그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크몽 역사상 딱 따지면 한 12일 만에 3개를 올린 거거든요. 3개가 전혀 또 다른 분야예요. 하나는 감정어휘 노하우라고 하는 그런 분야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정창규 씨 그 감정어휘가 그렇게 풍부한 사람이어서 당신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의외였다고 그런 글을 썼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 벌써 10권 이상 팔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초급을 10,000원으로 정했는데 중급을 20,000원을 결제해 가지고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그 구매를 하고 또 저기도 댓글을 달아 놨어요. 그리고 댓글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자신은 감정어휘의 폭이 굉장히 좁다. 평소에 그 표현도 잘 못한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데 말도 잘 안 하고 그런데 감정어휘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잘 쓸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달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 가지고 근데 그런 답변을 했죠. 일단 좀 자기 객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한 발짝 띄워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듯이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확한 단어를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쓸 때도 결국 1차 독자가 나가 되는 거죠. 내가 썼지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나도 독자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쓴 것이 나를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내가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어떤 정말 사람의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을 도와주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좀 그런 의미 있는 글이냐 말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답변을 했더니 이제 최종 이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 경험이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하죠. 이번에 저랑 같이 하룻밤 뚝딱 이렇게 쓴 거거든요. 감정 어휘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쓰려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프롬프트에 계속 명령을 하다 보니까 감정 어휘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 들어가다가 그게 꽂혀 가지고 이제 하룻밤 새에 목차 정하고, 거기에 또 어떤 경우는 질문을 해도 답변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빼 버리고, 질문을 하는데 같은 답변이 나온 것들도 빼 버리고, 거기에 인제 제 생각을 얹어서 목차들을 정하고 또 소제목도 정하고 본문도 이렇게 써 내고, 그렇게 했더니 어 읽을 만한 그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이 감정 어휘가 도대체 뭐야? 인제 뭐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베스트셀러는 국내 베스트셀러인데 우리가 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미국도 겪었고 한국도 겪었고. 근데 미국에서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리더들이 감정 어휘를 쪼금 냉철하게 사용을 해서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들을 견디면서 건너오게 됐다, 인제 뭐 이런 표현들도 좀 있고,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그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굉장히 그 미묘한 어떤 차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쉽게 가르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게 쉽지가 않다, 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거를 인제 '쪼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찾다가 이제 빨간머리 앤을 내가 등장을 시켰죠. 빨간머리 앤이 그거잖아요. 입양아고 굉장히 인제 말하자면 까불까불하는 앤데,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 하고, 그리고 자기랑 한때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남자하고 나중에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행복한 인제 삶을 산다, 인제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인제 저는 상상력, 창의력 이 부분에 꽂혀 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한 빨간머리 앤을 그려 줘.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하고, 또 인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도 "빨간머리 앤이 사용한 감정어휘는 뭐야?" 인제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런 것이 인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내 생각이 결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인제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번개처럼 책을 3 권이나 쓰냐. 말이 되냐. 우리는 글쓰기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한 3 군데에서 벌써 강의를 해 달라고, 제가 인제 강사 스쿨이라고 하는데 13 기인데 거기 인제 대표님이 연락을 해 왔는데, 자기들은 출판사하고 결합을 해서
최소한 8주 이상을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뚝딱 글쓰기 뭐 이런 것하고는 우리 컨셉이 안 맞는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뚝딱 글쓰기라고는 했지만 그냥 그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왔던 게 터질락 말락 한 상태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그 형식 승인을 받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독자 중심으로 뭔가 이게 읽었을 때 삶에 좀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책이 또 이 콘텐츠가 나름대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 이거 어차피 그 뭐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 기부 강의인데 너무 무리하게 많은 걸 요구해서 미안하다. 헌데 어쨌든 뚝딱 글쓰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결국 이제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명확하고 간결한 글쓰기가 중요하고 또 써서 답변이 나왔을 때 그거를 말하자면 잘 필터링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버릴 거 버리고 이제 정말 꼭 핵심이 되는 부분을 다시 특정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또 능력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최정호 선생님 처음 이름 들어서 이제 제가 쭉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 김경진 선생님은 김경진 선생님도 오늘 처음 저번에 들어오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정영근 선생님은 기존에 오셨고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1시간 정도 딱 하겠습니다. 9시에 땡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저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책들을 챗GPT와 관련된 책을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소위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추천해 준 책들을 몇 권을 샀고 아직 또 이제 제가 꽂혔던 게 이제 누구든 시작하라 이것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저도 하게 된 건데 프롬프트 엔지니어에게 이공계의 사람이 유리한가 누구든 시작하는 게 유리한가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밀리의 서재에 지금 거의 뭐 1000페이지 이상 되는 굉장히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가장 정돈이 잘 된 책으로 제가 저도 좀 귀담아 들을 것들이 있을 정도여서 그중에서 한참 뒷부분까지 가서 오늘 제가 캐치해낸 게 이건데요. 노르웨이의 현직 프롬프트 엔지니어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웹사이트에 포스팅을 한 걸 인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융합적 역량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글 쓰는 능력, 논리적 사고에 강한 소위 인문학적 사고에 능한 이 문과 계열 사람과 소위 엔지니어들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 그걸 쉽게 이렇게 따라 잘하는 그런 기계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융합되었을 때 역량을 발휘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보다는 이런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고 공동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엄청난 시장으로 커지게 되면 당신도 연봉 1억짜리가 될 수 있고 미국으로 가면 사업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에서 또 살아남는 사람들이 시작은 똑같이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출발을 하겠지만 정말 그게 이제 직업이 돼서 일하는 과정에서는 또 거기서 부익부 빈익빈이 오는 거겠죠. 더 이렇게 어떤 사람 5번 질문할 걸 어떤 사람은 한 번 질문해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창의적인 그런 사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들 따라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암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 말고 그 기존의 어떤 벽을 깨고 새롭게 그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그런 창의적인 생각, 이게 소위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에 그 먹히는 그런 이제 어떤 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들을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 이 창의성, 상상력, 비판적 사고를 잘 훈련된 사람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적합한 그런 인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명확하고 간결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블로그나 SNS나 이런 데 글을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만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하듯이 블로그에 대해 또 말하듯이 유튜브에 말하듯이 틱톡에 말하듯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독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그 쓰는데 주로 현상, 어떤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뭐 추상적인 이야기들 말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그런 쪽에 능력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소설 쓰는 능력, 시를 쓰는 능력보다는 사실관계를 사진을 찍듯이 그 잘 표현하는 능력, 이제 이런 거죠. 그것에 대한 훈련 방식이 블로그 글쓰기고 SNS로 생산하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대화형 그 이제 그동안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했는데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게 대중화된 게 대화형이라고 하는 걸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난데없이 마이크로소프트사한테 완전히 떠밀려 가지고 지금 주도권을 상실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실타를 풀듯이 풀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했을 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의 자질 측면에서 어 훌륭한 어떤 자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AI의 특성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는 거 이걸 그 원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그 질문에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너무 단답형으로 "기사를 작성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AI
기자에게 너는 기자야. 내가 기자라고 생각하고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를 써줘.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 훨씬 더 풍요로운 결과값이 나온다. 이게 밀리의 서적에서 오늘 듣고 제가 썸머리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맥락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AI의 그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라고 하는 게 초거대 언어 모델을 그 우리가 그 빅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인간 집단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다. 모르는 게 없다. 모든 책을 섭렵해봤고 도서관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제 빙챗이 등장을 하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블로그에 있는 글까지 다 우리가 열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빙챗이 3.5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이게 이제 무료인데 챗GPT는 지금 유료잖아요. 그런데 빙챗은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면 거의 70 내지 80% 정도는 거의 근사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정리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줘야 된다. 묘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 나 지금 기사 마감해야 돼. 지금 급하다니까. 빨리 기사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가 낫다는 거죠. 기사 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질문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을 알려주는, 묘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반면에 맥락이 없는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결과도 밋밋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 무슨 뭐 챗GPT 하더니 뭐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답도 안 되고 이게 뭐 이 정도 이런 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하면서 챗GPT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곰곰이 따져보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질문을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고 아예 답변이 안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답변이 나오게 하려면 분야를 좁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세한 것을 조절해서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질문하라. 그리고 채팅 제목에도 하나하나가 대화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딱 보니까 알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올해 쇼폼을 가장 내자 진짜 전문가처럼 해보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보세요, 김정진 선생님. 다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쵸? 문제는 다 드리면 안 되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쓰거나 혹은 뭐 유튜브를 하거나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로 할 거냐, 기사감이 뭐냐 이거 따지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뭘 가지고 오늘은 정말 그 좋은 질문을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인식이죠. 지금의 흐름이 경기 불황의 흐름이고 저성장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이제 개인의 노력, 또 어떤 뭐 직장의 노력, 또 우리 사회의 노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경제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뭐 그거 자체가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우리가 제스퍼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가 2조 정도 된 게 지금 소위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것보다 이 제스퍼한테 일을 시키는 게 카피라이터 그 광고 효율이 더 높다 이렇게 판정이 나와가지고 챗 GPT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 구도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 제스퍼는 유료화되어 있고 챗 GPT나 빙챗은 지금 일부는 무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료화된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받아도 이렇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챗 GPT나 빙챗은 여전히 그 시장을 계속 확대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스퍼는 이미 돈 버는 단계에 진입해 버린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봤죠? 써줘, 요약해줘, 설명해줘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해보자는 거죠. 나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 김경진 선생님이나 우리 정영근 선생님이나 최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던져서 이거는 정말 좋은 답이 나왔네. 그런 건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본다든지 그런 게 이제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뭐 해적으로 태어난 스웨덴 소녀에 대한 시를 써줘 그러면 실제로 시를 써줘요. 뭐 뉴욕 타임즈에 나온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기사 3개를 요약해줘 그러면 요약해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그렇게 뭐 A4지 한 장 분량 정도로 1000자에서 1500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삼각형 글쓰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방식 그 뒤쪽에 무게중심 가는 논문 형식의 글쓰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소위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할 때는 사람들이 3초 만에 이걸 볼 건지 말 건지 돌려버리기 때문에 3초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 한마디 한 문장이 그 소위 독자들에게 또는 시청자들에게 그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삼각형 글쓰기 중요한 것부터 말하고 나머지는 물 흐르듯이 차례차례 이야기하면 된다. 우리가 이제 역삼각형을 다른 말로 하면 두괄식 글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워드 중심의 핵심 단어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내 스스로 우선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대화형으로 국어체 방식으로 문어체가 아니라 말하듯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글을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결국 어떻게 한 문장을 만드느냐 거기서 이제 승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빙챗이 그림까지 그려주는데 이게 이제 빨간 머리 애를 그려줘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이 4장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사책을 만들 때 그 4장을 여기저기 글만 있는 곳에다가 여기저기 몇 군데 올렸더니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신박한 거예요. 이런 아주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이게 우리가 그
영어를 그 간단한 영어를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런 그 빨간 머리 N을 그려줘라고 하면은 앞에서 빙챗 AI는 그 조금 그 사실화에 좀 가깝다 하면 여기는 조금 더 그림에 근접한 그런 작품을 생산해 줍니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나비 효과라고 도미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쪽 방향이 정해지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간과 AI가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이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나비 효과가 만들어져서 점점 여기가 처음에는 뭐 부채 바람 정도 시작을 하지만 저기 가면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쪽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지금 현재처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챗 GPT 시대 벌써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해고될 확률이 적고 그리고 그 챗 GPT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돼서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에 농정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쓴 책이고요. 이런 프롬프트를 우리가 할 때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묻고 또 묻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끊어진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서 답변이 나온다. 제가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왕초보 블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크몽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감정의 노하우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이제 책 하나고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는 핵심 가치. 이 블로그에 2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적은 거죠. 멘토가 하라는 숙제를 정말 열심히 잘 한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핵심 가치. 그래서 이미 다 써진 거를 잘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올린 거죠.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번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열면서 만들었는데 저도 소위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또 다른 이미 책들이 있잖아요. 크몽에 올라와 있는 책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니까 이 실제로 사례들이 없어요. 그냥 뭐 이론적인 것들은 잔뜩 있는데 사례들이 없어서 저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뉴페이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는 정식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유통이 되는 건데 핵심 가치 여기서는 이제 같은 핵심 가치를 다뤘더라도 핵심 가치 가로 열고 인생 키워드라고 해서 약간 결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내보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감정의 노하우 이게 표지를 좀 세련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현재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뚝딱 그 표지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뭐 AI가 다 해준 거지 네가 한 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평소에 메모해왔던 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야 내 책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완전히 AI가 답변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읽을 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은 그 숨결을 불어주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AI가 답변을 해줬는데 얘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가짜 뉴스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빙칫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는 출처가 나오니까. 주석 1, 이건 어디서 왔다? 주석 2, 이건 어디서 왔다? 그 출처에 들어가 보면 더 풍성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 그 출처를 그 사람이 찾아가 들어가서 보고 그걸 어느 범위에서 인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뺏기면 그거는 책이라고 할 수 없죠.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목차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너무 뻣뻣한 거예요. 뭐 생성형 AI 원리와 좀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거를 카피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질문 잘하는 게 중요한 시대. 일일 10분씩, 2시간씩 빙책과 대화하기. 이런 건 AI가 이렇게 안 써줘요. 이건 제가 쓴 거지. 빙챗이 사람을 웃게 만든다. 요즘 빙챗 가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뭐 표준화된 글쓰기가 있고, 또 그거를 좀 웃기게 하는 글쓰기가 있고, 또 하나는 좀 그 창작 형태의 글쓰기가 있는데, 그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눌러가지고 내가 답변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는 글쓰기를 하면 그런 걸 이제 꽁트 형태로 이렇게 세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강좌를 열어서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 교육에서 사람들이 만났더니 어떤 이제 반응들이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쭉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뭔데 뭐 이런 식의 제목을 이제 우리 멘토가 또 얘기를 해줘서 이걸 그대로 원용을 했는데, AI는 이걸 이렇게 못 써요.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카피라이팅 하는 거죠. 넷플릭스 대신 챗 GPT와 친해져 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김미경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 다 챗 GPT 하고 있으면 넷플릭스 이제 그 안 보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넷플릭스 대신 챗 GPT와 친해져 보세요. 이렇게 친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더 세련되게 되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뚝딱 글쓰기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AI가 하는 거 그냥 뺏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안 팔리는데 그러면. 그런 생고생을 왜 합니까?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죠. 이거 보세요. 빙챗이 사람을 웃게 만든다. 이제 제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요. 이걸 크몽에서는 이렇게 지면을 그대로 한 5개 정도 캡처를 해가지고 독자들한테 보여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질문하는 사람 정창교가 전자책 감정어휘 노하우의 저자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을 맞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줘.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었습니다. 뭐 빛이 있고 소리가 있고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저는요 설사가 그래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소리도 크고 아주 이제 그거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하다 이거죠. 통쾌하다 이거죠. 쾌변이 돼가지고 그거를 좀 우스갯소리로 이걸 빙챗이 들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이 빙챗하고 이제 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자, 우리가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특히 이제 온라인 그 건물주의 세계에 들어오면 저는 이제 뭐 정년 평생 직장 31년 2개월을 다녔으니까 정년 퇴임을 했지만 지금 이제 현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무작정 나와서는 안 된다. 개고생한다.
준비하고 나와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나만의 회사를 만들면 지금 회사는 8시간 근무에 뭐 밤 10시까지 일해도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는데 내가 1인 기업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루 2시간만 일을 하고 연봉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온라인 건물주의 세계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콘텐츠화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걸 평소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글로 만들고 생각으로 정리하고 또 메모를 해서 그걸 연결시키고 그런 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메모에서 시작된 게 블로그가 되고 유튜브가 되고 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그 멘토한테 왕초보 블로그 그 1:1 교육을 하면서 2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조력자가 되겠다. 다른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돕다 보면 내가 성장하고 나한테도 효과가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백만장자 메신저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원리인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내 스타일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정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투명성 또 이렇게 이제 뭐 공동체성,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어 그 자신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인생 키워드 5가지 정도를 정하고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게 2번째 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 가치가 저를 블로그에 그렇게 열심히 글을 썼더니 이 작가로 데뷔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첫 번째 책이 예 뉴페이퍼에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저한테 요즘 인제 그 도구를 쓰는 방법 뭐 PPT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수지 메신저가 하는 이야기예요. 와우 사람들이 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행을 잘 못하는데 정 선생은 그걸 해냈다 이거죠. 그 어려운 걸 해냈다. 그 노하우를 쫙쫙 풀어 달라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제가 운영하는 5080 경험자산 플랫폼에 진달래 작가가 이런 답변을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104명이 받고 6개의 댓글이 써졌는데 이번에 저랑 같이 이제 강남 젊은 사람들하고 대체 불가 글쓰기에 참여했던 그 일산에 사는 여성인데 이 압바력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크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여자거든요. 거기 보면 이미 구상을 모두 해 두신 진정 예비하신 작가님입니다. 2번째 전자책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크몽에서는 이렇게 책 그 자체를 스캔해 가지고 크몽에 그대로 올리도록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올리는지를 몰라요. 저도 이거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 가지고 책 쓰는 건 하루 뚝딱 썼는데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 가지고 결국 멘토한테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 보면 꿈꾸는 창조라고 이게 인제 소위 저작권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크몽이 원하는 형식 승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책을 썼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지를 해 준 거죠. 주석을 달아 줬잖아요. 이게 빙챗의 주석을 따라가 보니까 상명대에 이런 논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챗이 보여줬던 것보다 그 원전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저는 인제 '아 이게 감정 오해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해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독자들은 '아 이렇게 주석도 달고 나름대로 좀 성의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어디서 뺐겠냐.
너 뺏긴 거 아니야? 그냥 AI가 해준 거 갖다 뺏긴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나는 뺏긴 게 아니고 그 원전을 찾아가서 더 그 풍성한 자료를 보고 주석까지 달아서 이렇게 해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처가 없는 글이 되면 이 빙챗도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모르고 챗 GPT도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거꾸로 역산해서 찾아 들어가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그 밝혀내는 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면 다 닮은 꼴이고 재미는 하나도 없고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냥 헛고생이지. 이렇게 출처를 원전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원전. 그리고 표시를 해줘야 저작권 시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뚝딱 글쓰기라고 하니까 그냥 컴퓨터가 다 해준 거 그냥 책으로 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안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자, 이것도 그래요. 이런 건 AI가 안 가르쳐줘요. 취업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예술가로 활동하도록 음악 분야와 미술 분야의 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에 쓴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읽었을 때 뭔가 지혜도 얻게 되고 따라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도 좀 변화시키고 이런 게 좀 있어야 책이 아니에요. 자, 이게 저번 시간에 이런 그 후기를 썼죠. 여기서 뚝딱 만들기 배워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루를 통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시장에서는 뚝딱 글쓰기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장사 다 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평생을 거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평생을 거쳐서 다 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인공지능의 대중화 시대가 되면서 이미 다 실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상으로 이미 다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거대한 흐름에 나는 어디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수익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또 뒤따라오는 고민들이죠. 자, 이건 참을 보셨죠? 네. 짤이 목차까지 이렇게 다 보여준 거죠. 이 셔츠 1분 안 되는 거잖아요. 1분 넘어가면은 이제 셔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올려놓은 상태에서 1분이 넘어가면 자릅니다. 뒤쪽을 자르든지 해서 한 55초 정도로 맞추면 셔츠로 관리가 돼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긴 거는 안 봐요. 자기가 특별히 무슨 그 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강의가 아니면 이거는 일단 3초 정도 보다가 1분까지 쭉 전체를 볼 수가 있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1000회 이상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이 운중로 사상
아까 얘기했죠. 벚꽃이 피는 여의도 운중로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그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던졌는데 이 핑쳇이 소설까지도 써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그 AI가 핑쳇이 정의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뭔지 알겠죠. 여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등장을 시켰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고 또 답변이 나오면 그거를 수정해서 이제 보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외롭게 혼자 이렇게 계속 컴퓨터가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분이 40대 초반의 수학 선생인데 연봉 1억대 그 작가입니다. 크몽에서 일부러 처음에 이렇게 이제 거절을 시킨 다음에 통장을 다 까가지고 1억 넘게 번다는 것을 보고서 제목을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게 된 여자죠.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 3시, 5시까지 같이 있으면서 내가 필요로 한 부분을 이렇게 살짝살짝 도와주는 거죠. 그걸 형식 승인을 받는 방법까지. 근데 이분도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추세로 봐서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 그 취미가 책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툭 던져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이런 답글이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이 소위 기계공 출신 군대 갔다 와서 8년 동안 그 밀링을 하는 그 30대 중반의 남자가 이제 글쓰기 선생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목차를 내고 일부 벌었더니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책 표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쓰려고 하는 책 표지는 캔바 정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건데 이 인간과 이 AI가 만나는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딱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보여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이걸로 해서 크몽에 바로 통과를 해 버렸죠. 글쓰기 방식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었고 그런데 크몽의 다른 전문가들한테 올렸는데 글쓰기 폰트가 저작권에 휘말릴 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인제 폰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줘서 그걸 내려받게 해 가지고 그 저작권 문제까지 해결을 해서 해결했죠. 그러니까 크몽 3개를 하면서 아주 실무적인 어떤 공부가 다 끝나 버린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 크몽에 올리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진달래 작가가 "와 속도 대박이네요. 일주일에 한 권씩 내시는 이 느낌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빠력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소위 인제 아동들의 그 발달 장애 그 심리 상담을 하는 여잔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아니 서울 시내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월 1,000을 넘어 가지고 월 1,500 까지 지금 만들었거든요. 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또 그 같은 글쓰기 동기이긴 하지만 좋은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쭉쭉 와 가지고 답글 달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오늘 인제 다른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이 강의를 하려면 여러분도 또 이제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수익화가 되는 시작되는 시점인데 공부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더 조금 그 전문가답게 가르쳐야 되니까. 자, 챗 GPT가 기존의 인공지능과 다른 것은 그동안 인간만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의 인공지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뭐 청소기 돌리는 그 뭐 인공지능 로봇 수준이 아니고 이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버린 거죠. 그런데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인용을 하면. 우리가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 나한테 취재원이 잘못 거짓말을 해서 기자를 속여가지고 내가 뭘 정말 귀신에 쓰인 것처럼 잘못 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판사 앞에 가서 구상권 행사를 해가지고 회사도 300만 원 물고 나도 300만 원 물고 이렇게 해야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기서 답변해 준다고 쏙쏙 그대로 뺏겼다가는 골로 가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를 확인하는 책임. 그래서 제가 빙챗을 좋아하는 이유가 출처가 있으니까. 가서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챗 GPT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빙챗이 지금 이제 구글을 완전히 꺾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존에 해왔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이 결합이 되면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혁명의 한 복판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는 것입니다.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그런 그 실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것의 대표적인 이제 일자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거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회를 잡고 억대 연봉에 그런 급여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그 기계공 출신의 30대 중반의 그 멘토가 그려준 거예요. 순식간에 한 15분 만에. 책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달래요. 그래서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사회에서의 갈등이 그런 것에 노출된 사람이 감정어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하니까 감정어휘 노하우라고 나는 썼는데 부모, 자녀, 직장 갈등 해소 이게 딱 제목으로 딱 와버린 거예요. 그냥 다 이게 이 책이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그냥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유표이퍼라고 이렇게 출판사까지 다 명기를 하고 여기 정창규 지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장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인공지능 대등화 시대. 이건 다른 말로 인간과 AI의 협업 시대를 의미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이걸 주제로 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줘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성형 AI 기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작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인간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한다. 단점. 나는 창의력이 없어요. 상상력이 없어요. 이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입니다.
감성적인 요소는 인공지능이 못해요. 그건 인간의 영역입니다. 윤리적인 판단력, 그거 우리 못합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딱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글로벌 기업이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주요 서비스하고 이제 접목하면서 AI와 인간의 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처가 이렇게 다 나오죠. 파워포인트도 몇 초 만에 뚝딱 출처가 어디에 나오는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원전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릴 건지 쓸 건지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노하우에 그걸 어떻게 접목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최주림 작가라고 포르쉐에서 대상 받은 친구가 그린 그림이에요. 한 장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아직도 제가 팔지는 못해봤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금융 전문가한테 얼마를 줬더라 이게 한 약간의 돈을 좀 주고 제 블로그를 바꾼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 내가 상상하는 모든 콘텐츠가 다 들어와 있어요. 경험자산 채팅방 들어와 있죠. 틱톡 들어와 있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들어와 있죠. 이번에 흐몽의 그 승인난 첫 번째 책, 또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한목에 이게 다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렇게 일일 일포를 블로그부터 짧은 뭐 20초 영상, 15초 영상이 오히려 조회수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일일 일포 또 하시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만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하시고 얼굴 내미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또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종호 선생님, 오늘 처음 이제 들어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시작할 때는 어리버리 하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1시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조금 감이 좀 잡히시나요? 문자로 해주셔도 좋고요. 네, 김경진 선생님. 우리 정영근 선생님은 굉장히 오늘 그 일찌감치 맨 먼저 오시고 그랬는데 어떤가요? 지난번 하고 또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소수 정예가 함께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강사스쿨,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강사스쿨이나 뭐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강의도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방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좀 강의를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 뚝딱이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표현을 뚝딱 글쓰기라고 했지만 크몽에 저도 그 책을 내고 싶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막 그 브라이트 거기 가 가지고도 했는데 결국은 완성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밤새워서 코칭해 주는 우리 지혜 작가 덕분에 그 경계를 인제 허물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뭐 뚝딱뚝딱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 권째. 아마 크몽 역사상
12일 만에 3권 이렇게 올린 사람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감정어휘, 뭐, 또 이렇게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 입문서, 뭐 이런 영역도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핵심 가치는 이제 블로그 수업 받으면서 제가 열심히 숙제를 한 덕분에 책으로까지 발전된 건데, 크몽에서도 그 제목을 아예 뭐 수익화라고 하는 용어까지 다 집어넣었는데도 거절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어쨌든 이제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는 사례 위주로 이렇게 쓴 책은 제가 처음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크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책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가서 보시면 나는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데 감 잡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 보시고 그 답글 좀 달아 주시면 제가 또 답글 달아 드리고, 또 필요하면 1:1 코칭도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저번에는 그 미국 메릴랜드 주에 아들이 인제 의사인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인제 의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길 안내를 해 주려고 거기도 책을 거의 다 지금 이제 18페이지 정도까지는 썼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부분을 지금 완성을 못 해 가지고 저랑 같이, 정강민 작가라고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분 밑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분하고 한 3 시간 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그렇게 시간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번에는 꼭꼭 완성을 보고 싶다고, 지금 만약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물어보겠다고 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원고를 다 써 놨다, 그리고 책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갖고 싶다, 뭐 인제 이런 생각이 드시면, 혹은 내가 한 10 장을 써 놨는데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 가지고 20장 넘겨 가지고 크몽에 등록하고 싶다,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그 원고 10 장을 어떻게 채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 것처럼 그 문학 작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제가 퍼뜩 생각을 한 게 빨간머리 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머리 앤은 그 감정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충분히 책에 담을 만한 그런 그 이슈가 있고, 그 자체로 또 얻을 만한 교훈이 있어서 아예 사진까지 4장 다 인용해서 책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선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일일 일포 계속 하세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하려면 일일 일포를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라는 거잖아요. 영상으로도 촬영을 하고, 어 못하게 쓰면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상이나 사태나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느낌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한 줄 좀 써 보는 거. 일기보다는 쪼금 더 이렇게 어떤 사회 문제 해결 능력, 그걸 좀 갈고 닦는 거.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책으로까지 발전되고, 아니면 쇼츠 뭐 15 초짜리, 30 초짜리, 55 초짜리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또 다음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그 단톡방에 본인이 1인 1포 하신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